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2026년 병오년 정필승 이래가지고 주식 대박 기원 상승 랠리 기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병오년은 무슨 해입니까? 적토마해죠. 적토마해. 그래서 그 적토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적토마에 뭘 붙였습니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정필승이라고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필승이라는 이 적토마 뒤에 올라타셔서 이랴 하면 제가 에히 하면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뚫어보겠다라는 이 엄청난 저의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AI한테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렴 하니까 잘 그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잘 그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 병오년 정필승이라는 적토마와 함께 동행을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듬뿍 받으시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부터요 오늘까지 너무나도 춥죠. 이런 추운 시간 속에 또 여러분들께서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을 꼭 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습니까? 시장은 좀 어떠셨어요? 그죠? 그 시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겁니다. 자,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접목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제가 여러분들 이제 찾아뵙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작, 올해 첫 시작이 또 저입니다. 그죠? 마지막이 저였어요. 그죠? 근데 또 시작이 저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은 좀 어떠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4,300포인트 코스피 돌파를 했죠.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돌파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1월 첫 상승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945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이 두 거대의 이 거인이 지수를 끌어올려줬죠.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를 또 끌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소부장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갔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스페이스 X 우주항공 이쪽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로봇이 또 뒤를 이렇게 받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 줬습니다. 첫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을 틀더라도 5,500포인트 갑니다. 이러고 좋습니다. 가보시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5,500포인트까지도 뭐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두가 다 갈 수 있다, 좋다고 할 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조금 유심히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작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코스피의 연봉입니다. 연봉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박스 친 공간. 보시면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거래량입니다. 반면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얼마가 올라갔습니까? 작년에. 75%가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어요. 그죠? 우리가 2024년도에는 뒤에서 세 번째였어요. 거의 꼴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무려 75%라는 연간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완전 기적, 반전, 그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없어요. 어디보다 이 2022년도, 2021년도 이 기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이 코로나 시국에서 올랐던 이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 안 되는데 주가는 75%를 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뭘요? 자, 주가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는데 여기에서는 상승을 요 정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상승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급하게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도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서 급하게 끌어올리니까 급하게 밀었죠. 근데 거래량이 동반이 어느 정도 되면서 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올해 4월에서 한 5월 있죠. 5월 상반기 우리가 실적 시즌도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CES 2016 1월 6일부터 하는 그것도 이제 넘기고 이벤트들 좀 소화하고 한 4월에서 5월쯤에 저는 분명히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이 거래량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수 조정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고점 찍고. 그런데 조정폭이 앞서 2025년도에 그런 조정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조정폭이 그만큼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여러분 조정 때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밀려요. 다 밀리죠. 그럼 똑같이 밀리면 더 빨리 반등하는 녀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주도주 내에서 실적주예요. 실적주. 주도주가 지금 뭡니까?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죠? 오늘 스타트 딱 끊었죠, 반도체. 이미 화요일부터 힌트를 줬어요. 반도체가 첫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며칠 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예요. 그 안에서 실적주들,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로봇. 오늘 로봇도 또 이끌어줬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뭐 자동차도 있겠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전력 설비, 조방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주고받고 할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 주도주 내에서 옥석가리개가 될 겁니다. 옥석가리개가 될 거예요. 로봇 다 갔잖아요. 그죠? 웬만한 거 다 갔어요. 그러면 이제 로봇은 실적 중심이에요. 실적이 안 나오면 올해는 못 갑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로봇은 실적 안 좋으면 이제 올해부터는 못 갑니다. 기존에 실적이 좋았던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로봇만 움직일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조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실적이 우선시 되는 종목들만 갈 겁니다. 조정받고 나서 바로 반등 주는 것도 실적주 위주로만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야 로봇 너 1등이 뭐야? 2등이 뭐야? 3등이 뭐야? 여기에서만 돈다고요. 여기에서만. 반도체 1등이 뭐야? 2등이 뭐야? 3등이 뭐야? 반도체 장비 1등이 뭐야? 2등이 뭐야? 3등이 뭐야? 거기에서만 돌 거라고요. 예. AI라는 이 거대 산맥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 주도주들.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개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철저하게 실적주 위주로 주도주 내에서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포트 구성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또 포트에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상한 종목들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또는 너무 스몰캡 종목들 또는 한번 고점 찍고 밀렸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괜히 담았다가 조정 오면 더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는 종목들이나 주도주 내에서 실적주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계속 조정 들어올 때마다 매집을 하시고 분할 매수하신다면 올해 좀 어느 정도 조정폭이 깊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방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요? 코스피에서요. 코스피에서. 자 그러면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연봉입니다. 연봉. 자 코스닥도 똑같아요. 최근 6년간 가장 낮은 거래량이다. 똑같아요. 거래량이 가장 낮아요. 박스권에 갇혔잖아요. 지금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갇혀 있어요. 거래량이 가장 낮습니다.
낮잖아요, 지금 얘. 얘 낮죠?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이러죠.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닷컴 버블 때 원래 코스닥의 기준 지수가 있어요. 기준 지수. 100이었어, 100. 코스피는 1000이죠, 그죠? 10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원래 코스닥은 100이었어요. 그런데 닷컴 버블 때 야, 코스닥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 너무 우리 좀 부족한 것 같아. 야, 좀 민망하지 않냐? 우리도 1000으로 바꾸자 해서 1000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00 낸 거예요. 원래 얘는 290인 거, 290. 원래로 따지면. 그럼 지금은요? 지금 원래로 따지면은 94.5죠, 94.5. 원래 100이었다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코스닥은요, 뭐냐면 이 100, 즉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돼요. 이 박스권 상단이 1000이란 말이에요. 이 1000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상향하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75% 올라갈 동안 코스닥은 뭡니까? 36%까지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조정폭이 깊어질 때 코스닥으로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너무 스몰캡들 말고 코스닥 내부에서도 실적주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좀 담아가시면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폭이 더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담는데 조정폭이라는 것은 오히려 코스피가 조정폭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무조건 좋은 거 없어요. 무조건 100%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이라는 건 오게 됩니다. 그 조정을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6년간 이렇게 해서 코스닥인데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들도 이제 나올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코스닥은 이 신뢰에 대한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십시오. 2025년 12월 30일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하죠? 며칠 안 됐어요, 그죠? 보시면 자, 신규 상장 시 추정 실적 실제와 괴리가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도 손질 나서는 금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정 실적 실제 달성 기업이 실제로 이 추정 실적을 달성한 기업이 105곳 중에서 6곳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 안 되죠, 그죠? 추정 실적을 누가 합니까? 누가 써냅니까? 주관사가 써내잖아요. 발행사, 주관사 이런 데서 써내잖아요. 그죠? IPO, 기업 공개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추정 실적을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입해 놓잖아요. 그죠? 누가? 주관사가. 그죠? 상장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추정 실적이란 건 뭐냐면 이 종목이요. 이번에 상장을 하면요. 요렇게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나올 겁니다라는 것을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정 실적이라는 건 부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금감원은 지난 2023년도 10월부터 상장 시 제출하는 증권 신고서와 상장 이후 정기 보고서에 대해서 추정 실적 산정 근거와 실제 실적과의 괴리율 공시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즉 뭐냐면 추정 실적 그 보고서와 실제로 나온 이 실적을 비교를 해서 왜 괴리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써놔라 이거죠. 써놔라라는 겁니다. 그걸 강화했는데요. 강화했는데 보시면 추정의 합리성은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뭐냐? 단기 추정이 과도할 경우에는 상장일 이후에 매수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 투자자가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거를 써놔라. 그리고 확실하게 해라. 이게 금감원의 얘기죠. 그죠? 그런데 주관사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금감원이 최근 3년 동안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해서 코스닥 신규 상장 기업 중에 추정 실적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곳의 증권 신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 105곳 중에 상장했던 이것 중에 당해 년도 이 실적에 대해서 추정치를 그 해 실제로 달성한 기업이 6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5.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5곳 중에
6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그죠? 화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이 주관사라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주관사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쉽게 주관사는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 그러면 이 주관사의 목적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상장 성공입니다. 상장 성공. 이거의 목적 자체가 상장 성공이에요. 왜? 상장 성공을 하면 그 성공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 성공 보수는요, 공모가액의 1에서 3%를 이들이 수익으로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상장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추정 실적을 덤핑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풀려야 되겠죠. 그죠? 부풀려야 됩니다. 왜냐고요? 왜? 왠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추정 실적이 부풀려지면 이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멀티플이라고 있어요. 멀티플.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뭡니까? PER, PBR, 뭐 PSR 이런 거 있잖아요. SR. 이런 거 있죠. 멀티플도 올라가게 돼요. 야, 너네 추정 실적이 너무 좋다. 그러면 너네 밸류에이션도 높아지겠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공모가액이요, 비싸져요. 올라가요. 공모가액이 비싸집니다. 공모가액이 비싸지면 누가 좋겠어요? 주관사가 좋죠. 주관사가 좋죠. 공모가액의 얼마? 1에서 3%를 그들이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성공 보수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가액을 비싸게 하기 위해서 추정 실적을 높이는 거죠.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 실적이 그거 달성 못하면 이들 책임집니까? 아니요. 주관사 책임 안 져요. 기업들 책임집니까? 아니요. 기업들 책임 안 집니다. 법적 테두리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사가 아유, 틀려도 돼. 그만이지 뭐. 우리는 뭐 신경 쓸 게 있냐? 우리 그냥 이것만 챙기면 되지?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제재도 없고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그냥 경고 정도나 아니면 체크리스트 확실하게 해서 내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무 무책임하게 추정 실적을 막 덤핑 시켜놓고 막 그래가지고 공모가액으로 상장을 빵 시켜놨는데 여러분들 그때 우와 신규 상장주다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확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거. 여러분들만 피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적 자체도 부풀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증권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떠한 증권사가 있어요. B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이 B라는 증권사가 A라는 기업 있죠? 이 A라는 기업, 이 기업을 2년 전부터 이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증권사가.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부풀리고 해서 상장을 시켰어요. 공모가액이 비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A 기업이 상장한 그날, 상장일에 그들이 팔 수 있는 매도 칠 수 있는 그 물량을 다 매도 쳐버립니다. 그래서 수백억을 또 챙겼습니다. 그게 실제로 나온 일입니다. 근데 어느 증권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뉴스로 보십시오. 그러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아무튼 그럽니다. 미리 사놓고 얘가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 기업을 상장을 시킵니다. 여기가 주관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공모가액을 부풀려서 비싸게 받고 그리고 그대로 상장일에 매도 쳐버립니다. 매도할 수 있는 물량 다 쳐버려요. 그러면서 수백억을 챙깁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관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지 마라. 철저하게 실적 제대로 말해라. 추정 실적 정확하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 하지 않을까요? 그죠? 법적 제재를 한다면. 그러면 너네 제대로 안 하면 벌금 뭐 수천억 원 물 거야. 이러면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들 안 들여오죠. 시큐레터 아시죠? 시큐레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놈의 시큐레터, 그죠? 시큐레터. 그 종목 이미 안 좋은 거 아는데 추정 실적까지도 올려놓고 그래서 들어왔더니 8개월 만에 거래 정지. 그럼 누구 좋아요? 이들 책임질까요?
주관사 책임 안 집니다. 기업 책임집니까? 기업도 책임 안 져요. 그럼 누가 피해 봅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만 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거고요. 한번 할 때 똑바로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시그네틱스라는 게 있어요. 일봉입니다. 일봉. 이거 일봉이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하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643억 원짜리입니다. 643억 원. 본질 가치가 568원입니다. 그럼 뭡니까? 동전주죠, 동전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딱 봤을 때는 우와, 정필승 파트너님 이거 완전 역배열이고 이건 뭡니까? 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닥이라 하면요. 동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기초 체력 대비해서 밸류가 낮은 종목입니다. 즉 실적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바닥이니까 잡으세요라고 하는 거지 이런 종목을 이게 바닥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500원짜리인데 지금 700원, 780원입니다. 그럼 이거 본인 가치 568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780원이에요. 그럼 지금 비싸게 받는 거죠. 그죠? 이건 비싼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젊은 여성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말씀하시길 본인의 평단가가 1,01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비중은 5%. 1,010원에 5%.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이 1,010원입니다. 그런데 1년을 넘게 가지고 계셨대요. 1년을. 그러면 물을 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최소 여기에서 잡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잡으시고 물 타서 1,010원 만들어 놨는데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전주가 될 줄 몰랐어요. 라고. 그분이 주식을 아예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인데. 그런 분인데도 이게 동전주로 갔단 말이에요. 왜? 이미 이거는 전조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필승 파트너님, 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568원이잖아요. 지금 780원이잖아요. 본질 가치의 회복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높이 있는 녀석이 여기 본질 가치 이 낮은 쪽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회복입니다. 저평가가 본질 가치 회복도 있지만 고평가가 회복 단계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걸로 떨어지면 즉 2배가 1배로 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당장 나오십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물도 타지 마시고 더 이상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왜? 주가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곧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나오십시오. 비중이 5%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5%도 웃겨요. 비중이 500만 원 넣었는지 5천만 원 넣었는지 5억 넣었는지 모르잖아요. 5억 넣었으면은 뭐 나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비중도 5% 이것도 웃긴 거예요. 얼마를 넣으셨습니까? 이래야죠, 사실. 그 종목에 얼마를 넣으셨어요?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주봉상으로도 보니까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이미 5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제 생명을 다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거 연봉인데 여러분 이거 메모지 좀 쓰세요. 뭐냐면 제가 아까 똑같이 코스피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왔죠.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죠.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급하게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거래량은 작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들어올릴 수 있는 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요. 이때 거래량 볼게요. 여기죠. 이거 절반 있죠. 여기 절반. 이 절반을 넘겼죠. 거래량이. 절반 이상이죠. 이때. 그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거래량이면 그들은 다 나갔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싹 빠지고 여러분들만 지금 여기 있는 거라고요. 더 빼잖아요. 더. 올해 더 뺄 거예요. 그러면 본질 가치 회복 580원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털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럴 때는 항상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음봉으로 빠질 때, 음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빠질 때 이 기준이거든요. 가장 높았던 이 거래량의 2배 이상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들어간 거예요. 싸다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58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자, 재무입니다. 재무. 재무를 딱 봤어요. 시그네틱스의 재무를 딱 봤더니 영업이익이 저 2022년에는 흑자였습니다. 라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부터 저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올해도 뭡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올해도 마이너스.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 어때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점점 커져요. 그죠? 점점 커졌어요. 그죠? 유보율은 어때요? 유보율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죠? 그다음에 BPS, 본질 가치가 어때요? 본질 가치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서 500원 찍었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채 비율은 늘어나는데 유보율, 즉 현금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본질 가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이제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회사엔 빚만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나오셔야 돼요. 이미 장부상으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무제표상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지 말라고. 나 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여러분 펀더멘탈이 깨졌다 그러죠. 펀더멘탈이 깨졌다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느냐, 그리고 유보율은 점점 줄어드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생명을 다한 거예요. 거기다가 BPS, 본질 가치. 이것도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가치가 없구나 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 이 재무제표상에서 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시그네틱스 마지막으로 뭐 한번 들어올리면 뭐 그렇죠. 빠져나오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만하시고 나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아이톡시 이거 혹시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거나 담고 계신 분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2019년도에 거래 정지였어요. 언제까지? 2023년도까지. 초반까지. 그러니까 4년을 거래 정지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죠. 심폐소생을 시켜가지고 거래 재개됐어요. 10,000원을 갖다가 지금 얼마냐면 770원입니다. 이거를 왜 살려줍니까, 여러분? 4년을 넘게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은 과감하게 상장 폐지시켜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 살려준 거예요? 왜 살려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놨습니까?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물론 들어가신 분들도 잘못입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다시 거래 재개시켜줬던 분들도 잘못 아니에요, 이거? 아니, 여기에서 물리신 분이 이 정도로 피해를 받았으면 됐지 여기서 또 들어가가지고 이 거래량 보십시오. 이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뺀다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입니다, 이건. 앞전에 4년을 거래 정지 시켰잖아요. 이거를 또 하면 이거는 거의 또 거래 정지에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이거 관이에요, 관. 관리 종목 지정된 거라고요. 거래 정지를 한 번 했는데 그래놓고 살려줬는데 또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그럼 이 종목은 거래 정지 될 확률이 거의 99%죠. 이렇게 가다가. 그리고 나서 상장 폐지 엄청 빨리 상장 폐지 시킬 겁니다. 한번 저런 식으로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또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탈출하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 보십시오. 대주주 지분율이 21%밖에 안 돼요. 21%밖에 안 됩니다. 21%. 그러면 지금 현재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지분을 담보로 해서 더 빚을 끌어안겠죠. 그죠? 그러면 회사에 실적도 안 좋고 회사의 재무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영업이익 저 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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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적자입니다.
부채 비율 어때요? 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보율 어때요? 묵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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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BPS 본질 가치가 점점 뭐예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283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멈춰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B 된다 그랬죠. B. 그 B가 곧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요. 펀더멘탈이 완전 깨진 거예요. 거래 정지를 시켰다가 다시 되살려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는 거래가 재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금감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시큐레터 보십시오. 시큐레터. 지금 거래 정지인데 그 지분 담보로 해서 계속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 정지인데. 왜?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상장 폐지 피하면요. 또 이렇게 거래 재개시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버릇, 습관, 그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한 번 그랬던 거는 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톡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뭐냐? 부실불근이다. 부실불근. 자, 좀 재밌게 설명하면 부실불근. 불근해라. 왜? 부실기업을 보면 불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실하면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근해라.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트라든지 관심 종목이라든지 절대로 이런 종목은 담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정필승의 시공대본법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똑같아요. 이 기업 사지 마라. 신규 상장주, 기술특례 상장주 하지 마라. 그래서 최소 2년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데이터가 없으면 변동성이 있다. 즉 추정 실적도 부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상장주는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년 연속 적자 기업 절대 하지 마라. 왜?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 발로 툭 차면 무너진다라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 사도 될까? 5단계 재무 필터링 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어떻다? 흑자여야 한다. 그죠? 흑자여야 한다. 그래서 매출은 외형, 영업이익은 실력이다라는 거고요. 안정성 지표에서 재무 체력 5종 체크. 당좌 비율 20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유동부채 비율보다 더 크면 좋더라. 이자 보상 배율은 3배 이상이 좋더라. 자기자본 비율은 50% 이상이 좋더라. 부채 비율은 150% 미만이 좋더라. 유보율은 1000% 이상이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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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캐스팅 평가다. 그래서 원석이를 보석이로, 보석이는 슈퍼스타로, 그 슈퍼스타는 PBR로 따지면 4배 수준이다. 그때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질 가치의 회복에 우리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 있습니다. M밴드 QR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거기에 M밴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면요. 이게 어려우면 핸드폰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필승 이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들께 M밴드 링크가 갑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십니다. 자, 그럼 저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후반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세 그쵸? 공간 뭐라고요? 시세 설계 공간 매매 그렇습니다. 시공
대본법. 여러분들 잘 하시는데요. 그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죠? 이제는 툭 치면 시공대본법, 자다가도 걷다가도 툭 치면 시공대본법 이러시죠. 그죠? 우리 그 PD님과 조연출 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시공대본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주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모두 시공대본법으로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시공대본법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필승의 분할 매수법.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종가전 매수죠. 종가 베팅이라고 흔히들 말씀드리는 종가전 매수. 그것도 하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또 은어죠, 은어. 상따라고 합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그것도 합니다. 하는데 그건 저는 이제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걸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께 해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이 크죠, 그죠? 어찌됐든 높은 지점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로 그런 거 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 들어오고 눌러줄 때 꼭 매수하셔라라고 해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중심가 그리고 중심가 저가도에서 나누기 2 그리고 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투자금 1억, 비중 10%, 1,000만 원만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총 분할 매수금이 800만 원이다. 현금 보유는 200만 원은 현금 보유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가에서 뭡니까? 일단 한 번 산다 그랬고요. 중심가와 저가 나누기 2, 여기에서 두 번째 산다 그랬고요. 그리고 저가에서 세 번째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정찰병 100만 원, 2차 매수 허리 받치기 200만 원, 그리고 결정타 3차 매수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200은 어디다 쓸까? 200은 이 손절가 저가 대비 마이너스 2, 3%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해서 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를 찍고 있어요. 그럼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빨리 잘라내야 된다는 거고 이게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밀어줍니다. 저 좀 밀어줄까요? 한번 밀어볼까요? 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밀면 이때 이 200만 원으로 조금씩 매수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고저장단법. 기준봉 들어오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저는 이 종목을 이미 포트에서 없어요. 포트에 없어요. 그래서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봤더니 얘가 이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왔네요. 기준봉의 품 안, 즉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한번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물량 테스트를 하고 매물대를 소화하다가 이 물량을 전반적으로 이 상방에서 시세 분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쵸? 저가에 사서 뭐라 그랬어요? 고가에 판다 그랬잖아요. 기간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기간은 장이더라. 왜?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 거니까. 이거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중고 장단법입니다. 중간에 사서 뭡니까? 고가에 파세요라는 거죠. 고가에 파세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사서 고가에 파세요라는 건데 기간이 어떻다 그랬어요? 이건 기간이 짧다 그랬어요. 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 그냥 바로 들어올려요. 들어올려. 제가 계속 차트 보여드리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중고 장단에다가 고저 장단을 뭐다? 플러스 시킨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GST 일봉 이건 제가 실제 여러분들께 매매를 해서 제가 엠밴드에다가 제 수익률도 공개를 하고 얼마 벌었는지도 공개를 다 했던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제 거는 제가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를 조금 공개를 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요. 제가 이걸 안 하는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매매를 여러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기준봉이 발생됐죠.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GST는 재료가 뭐예요? 이거 액침 냉각이잖아요. 액침 냉각. 우리 AI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즉 특히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액침 냉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엄청난 전력과 그 엄청난 전기를 먹는 하마인데 데이터 센터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발열이 생기겠습니까? 그 발열을 잠재우려면 결국에 액침 냉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액침 냉각. 거기에서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이 바로 GST였어요. GST. 그래서 저는 눈여겨봤는데 얘가 갑자기 기준봉을 발생시켰습니다. 오케이 하고 저는 이제 눈여겨봤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말씀 좀 기억을 합니까? 뭐냐면 이 기준봉, 즉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때 음봉으로 빠져나갈 때 여기에 이 2분의 1 있죠. 절반 이상이 딱 되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 밀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밀리고 나서 반전, 밀리고 양봉으로 턴했을 때 그때가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밀리죠. 2배 이상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언제 했어요? 이때 했어요. 이때. 이 주황색 보이시죠? 이때 했어요. 이때. 이때 해가지고 딱 여기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팔렸어요. 왜? 이 기준봉의 고가가 29,650원이었습니다. 50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걸어놨죠. 얼마에? 29,650원에 걸어놨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매매는 비중 많이 안 실른다고. 짧게 그렇게만 그냥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사서 그냥 하루 끝인데 제가 이렇게 벌고 10% 정확하게 여기다 정확하게 딱 걸어놨단 말이에요. 팔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 GST는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액침 냉각에다가 재료도 좋고, 그죠? 그리고 북미에서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실적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럼 더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2024년도에 거래량 보이시죠? 들어 올렸어요. 그죠?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 빠졌어요. 그죠? 그랬는데 지금 거래량 없이요. 여기를 뚫었어요. 이 신고가를 뚫어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물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올라갔잖아요. 그 물량을 상방에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고가를 달성한 이 종목이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조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저는 이 종목이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딱 세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 보고 있다가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해야만 이거는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봉을 한 4년 정도로 보는데 이 4년에서 이미 얘를 깨버렸잖아요, 얘가.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확률보다는 여기서 밀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하는 거죠. 이 종목을 중장기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단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될까? 기준봉이 발생했을 때만 하자. 이 종목은. 왜? 이미 높은 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높은 산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게 밀릴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난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만 움직인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이렇게 분출했는데 거래량 없이 올라갔어요. 밀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밀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까 코스피도 보여드리고 막 다 하잖아요. 거래량 없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조정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간 만큼 급하게 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서진 오토모티브 이거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아마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거래량 동반한 음봉.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 뭐 있어요? 양봉인데 음봉인 척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똑같이 밉니다. 왜? 매도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가 아무리 연속적으로 딱 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 그랬죠? 평소에 하나 일봉으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고가와 여기에 저가를 나누기 2하면 여기 파란색 선이에요. 저기가 중심입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한 번 사고 그다음에 이 기준봉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사고 여기 저가 3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아니에요. 왜냐? 거래량이 동반돼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더 밀어버려요. 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양봉으로 턴할 때까지. 그게 어디냐면 여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착착 해서 계속 모아갔어요. 그러다가 이 상방에다 또 걸어놨어요. 그리고 시세 분출 끝!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그렇게. 왜?
양봉으로 기준봉이 2개 들어왔죠? 양봉이에요, 양봉. 그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일봉으로 본단 말이에요. 일봉으로. 일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고가와 여기에 이 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이 주황색 선이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주황색 선에서 1차. 그죠? 이 주황색 선에서 1차, 그 다음에 여기 이 중심가에서 2차, 그 다음에 여기 저가에 3차. 난 이렇게 3분할로 살 거야 라고 계획을 했죠. 계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밀죠. 그럼 저는 여기에서 한번 샀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가로 내려오면 살라 그랬는데 중심가까지 안 내려왔어요. 안 삽니다, 저는.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안 사요. 그랬는데 빠졌다가 다시 반동 줘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갖다 붙이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의 공간만 수익인 거예요.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끝.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 하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보시면 거래량 이렇게 동반해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매집이에요, 매집. 누구의 매집이에요? 세력들의 매집이에요. 이거는 세력들의 매집입니다. 이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이 물량을 상방에서 시세 분출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공포에 시달려서 안 할래, 나 다른 거 할래 이럴 때 이들은 차근차근 모으면서 딱 상방에다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준봉이라는 게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없죠. 저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의 동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보통 기준봉이라 함은 거래량을 압도적으로 동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좀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시면 음봉인 척 하죠. 음봉인 척. 양봉인데 음봉인 척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 얘도 똑같이 하나의 일봉이죠. 그럼 원래 원칙상은 자, 여기와 여기 고가와 여기 저가 더해서 나누기 2가 어디냐면 여기 주황색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원래라면 여기서 한 번 사고 두 번째 사고 세 번째 사는 게 맞는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음봉인 척 했잖아요. 그럼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빠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양봉으로 턴할 때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켜보고 있는 거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딱 봤더니 거래량 좀 동반해서 양봉 전환됐네?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갖다 붙이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고 끝내요. 왜? 거래량 보시면 여기 압도하죠, 여기. 끝난 거예요. 여기에 거래량을 얘가 압도하잖아요. 끝났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이 고가까지 이 고가에 갖다 붙이고 어떻게 됐어요? 끝내버렸어요, 얘는. 거래량이. 거래량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을 보고 매수 매도의 타점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더 들고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거래량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어입니다. 그게 세력의 언어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봉이 발생이 되는데 그 기준봉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면요, 그건 매도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조정복구 눌러줄 때 다시 매수해서 또 다시 시세 분출할 때 나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거래량이 첫 번째예요, 거래량이. 무조건 거래량이 첫 번째예요. 이거 봉 사이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준봉 발생하고 미는데 거래량이 없네? 기다려봐. 매집하는 거네. 세력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좀 매집을 해야 되겠다. 손절가 어디다 두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벌써 여러분 1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내일 또 주말이죠. 주말 동안 또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관리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